예, 주식 일일 시장 보시겠습니다. 주식 현물은 계속 매도 중인데 요즘 들어서 매도 강도는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오늘 한 4천억대 매수해서 다시 누적 총 1조 2천억 상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선물 1조 원대 상방이고요. 누적입니다. 만기 이후 6월 12일부터입니다. 코스피 미니 선물 1,300억 가량 상방이고 코스닥 선물 580억, 주식 선물 130억에서 총 1조 2천억까지 상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선물이 상방이었을 때 다우나스닥이 오르는 모습을 계속 보였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4조나 5조 원 상방은 없어졌지만은 기간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 시즌3 선물 플레이 시즌3에서 다시금 다우나스닥이 재상승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1조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생각을 또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근데 또 의외로 또 달러 선물은 또 5천억대 상방, 달러에 선물을 베팅하는 것은 원달러 상승에 베팅하는 거죠. 또 5천억 가량은 그 중에 원달러 상승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선물 만기가 6월 11일 날 끝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초창기 시기가 되겠는데요. 약간 엇박이 나고 있긴 하죠. 보통은 주식이 오르면 원달러는 하락하는데 일단 외국인 포지션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계속 변동이 될 겁니다. 그래도 일단은 어쩌면 다우나스닥이 다시금 상승시키는 건 아닌가를 생각해야 될 만큼 단기간에 1조 2천억 선물 상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6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잡았을 때 코스피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선물은 총 1조 2천억을 매수했는데요. 상방인데 이 기간 동안 주식은 같은 기간입니다. 6월 12일부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코스피는 1조 원가량 외국인 매도하였습니다. 여기 외국인입니다. 기관도 1조 원가량 매도하였고 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1200억 정도 매수하였고 기관만 이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에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은 외국인들 한 8천억대 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어떻게 보면은 주식 매도보다 더 많은 금액 1조 2천억이나 선물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즉 주식은 8천억대 매도, 선물은 1조 2천억대 매수. 오늘 코스닥만 상승하면서 완연히 이제 5일선과 10일선마저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조금 조심하면서 11선 회복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1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일부 잠시 조심했던 코스닥 인버스나 아니면 주식 비중을 줄였던 것을 이제 다시 서서히, 그래도 아직은 서서히입니다. 서서히 늘리되 어쨌든 안심하려면 이 전고점을 넘는 게, 이 레벨을 넘어야 좀 안심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에 비해서 코스피 지수는 5일선과 11선을 같이 깼습니다. 지금 21선은 지켜냈는데 5일선과 11선을 살짝 깼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선만 깨지 않는다면 다시 가만 올리겠죠. 반대로 21선이 깨지게 된다면은 조금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단 지금 코스피 선물 자체가 지금 거의 코스피만으로 본다면 코스닥 제외하면은 1조 1000억대죠. 그래서 거의 선물 매수는 지금 코스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시종상위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기술주인 나스닥과 좀 연동성이 많죠. 그래서 지금껏 코스피 선물의 외인 동향 포지션과 나스닥과는 거의 싱크로됐다. 늘 나스닥 올리기 전에 외국인은 코스피 선물을 보통 3조 원 이상 가져갔다. 물론 지금 아직 1조 원이라 그에 미치진 못하지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것을 좀 봐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에게 묻고 싶으시겠죠. 지금 외국인이 주식은 계속 매도하면서 오늘도 주식 자체는 매도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선물을 더 많이 4천억이나 더 많이 매수를 하긴 했으나 그래 주식 매도는 꾸준히 쌓여가는데 그래도 투자를 할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제 기본 입장은 똑같습니다. 다우나스닥이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우리나라 증시는 밸류에이션상 저평가이기 때문에 꾸준히 투자한다. 그게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평가, 그 중에서도 되도록 코로나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경기 방어주 위주로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외국인의 포지션에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잠시나마 이평선을 이탈할 때는 그때그때 조심하면서 가는 것이죠. 물론 그거는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물 플레이 계속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외국인의 주식 매도는 점점 쌓여간다. 지금 31조 원대, 2018년부터 누적 매도가 우리나라 주식이 31조 원대로 쌓여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나스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 주식에 문제가 안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은 뭐 굳이 이렇게 피곤하게 이평선이 깨질 때마다 인버스를 늘리거나 아니면 투자 비중을 일부 줄이면서 이렇게 대응하지 않을 텐데,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아직은 투자 비중이 높지 인버스가 절대 높지 않습니다. 일부는 투자 비중을 좀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이지 아직은 인버스 우위로 가고 있지는 않다는 점 알고 계시고, 만약에 외국인이 선물의 매도 포지션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다우 나스닥 우리 증시 할 거 없이 다들 이평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더 조심하거나 혹은 인버스 우위를 좀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그래도 불안불안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특히 다우 나스닥 계속 저렇게 무리하게 하면은 올리다가 이평선에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근데 어차피 월가가 움직이고 있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나라 증시에서 특히 코스피에서 선물의 하방을 그때는 더 늘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향후에도 이평선대로 따라갈 예정이 있습니다. 나스닥이 오른다는 신호가 나도 다우 나스닥은 투자할 예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우 나스닥은 버블이고 우리나라는 저평가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 뿐이고, 단 다우 나스닥이 폭락할 때 우리나라 증시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아마도 또한 우리가 아무리 저평가라고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더 직격탄이 되나,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세계 경기가 하강하게 되면 사실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인이 지금 돌아오지 않는 이유도 그런 이유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평가이지만 앞으로의 모든 것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되도록 코로나의 영향을 덜 받는 저평가 업종을 선택해서 투자하시고, 그게 불가능하시다면은 그냥 적립식 투자, 매달 월급에서 얼마 떼어서 투자하시는 적립식 투자 전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주식의 이평선을 보지 못하거나 혹은 또한 재무제표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적립식 투자를 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시장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하반기 들어오면서 물론 저희 카페 분들에게는 늘 적립식 투자를 많이 강조드리는데, 이제 앞으로 더욱더 지수가 더 오르더라도 적립식 투자를 계속 강조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